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72살이 된 평범한 어머니죠. 북촌 한옥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세 자식을 키워냈던 그 집에서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서 뭔가 묵직한 서류 봉투가 만져졌어요. 발신인을 보니 재개발조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뜯어보았죠. 토지 보상금 96억 원, 건물 보상금 20여 원, 총 118억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눈이 아찔했어요. 118억이라니. 제가 찻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벌기 힘들었는데 그 돈이면 몇 년을 벌어야 하는 건가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이었죠. 부모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니까 자식들이 돌변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를 모시겠다며 서로 뺏어간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요. 저도 세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 도현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분당에서 잘 살고 있고, 둘째 태수는 동대문에서 의류 장사를 하죠. 막내 지연이는 신혼인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제 자식들이 변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돈을 보고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려 할까봐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다고요. 돈이 있다는 걸 숨기고 가난한 어머니 행세를 해서 정말로 어려울 때 누가 저를 도와주려 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저고리를 꺼내며 말이에요. 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시험해 보겠다고요. 옷장을 뒤적거려 가장 낡은 옷을 찾았습니다. 한때 찻집에서 입던 저고리였는데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실밥도 터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았어요. 평소 신던 괜찮은 구두 대신 오래된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가진 것 없는 노인네 같았어요. 가방도 오래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몇 장의 지폐만 넣어뒀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째, 도현이 집이었죠. 분당에 있는 고급 빌라에 사는 아들 말입니다. 평소 자신 있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던 그 아이에게 가난한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분당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를 타고 갔을 텐데 가난한 어머니 연기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도현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역에서 내려 도현이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말입니다. 혹시 냉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도 됐어요. 빌라 앞에 서니 문득 뒤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폰을 누르고 도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터폰에서 도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도현아, 엄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저는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들어가도 될까? 도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건 이 집이 정말 잘 꾸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들과 큰 텔레비전, 멋진 소파까지. 역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집이구나 싶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도현이가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바쁜 모습이더군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사실은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 그제야 도현이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봤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수술비가. 도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 순간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요.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는 도현이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에게 10만 원이라니.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실망해서였습니다. 병원은 어디서 다니세요? 혹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현이는 여전히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마치 빨리 가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저는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어요. 도현이는 현관까지 배웅은 해주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보이지 않더군요. 집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3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진짜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 않을까요? 10만 원으로 끝낼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태수가 의류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도현이와는 또 다른 아이였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늘 어렵다고 말하는 아들이었어요. 동대문 시장 골목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호객하는 소리와 물건을 나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태수 가게를 찾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태수는 다를까 하는 기대를 품고 말이에요. 가게에 도착하니 태수가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태수야,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태수는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옷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먼지도 좀 있었습니다. 정말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저도 정말 힘들어요. 임대료도 몇 달째 밀리고 있고 곧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먼저 어려운 상황을 늘어놨어요. 그래도 들어는 봐. 엄마가 병원에 가봤는데 어머니 정말 미안하지만 큰돈 부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당장 다음 달 임대료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프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하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서요. 그러더니 태수는 가게 안쪽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태수가 장사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차라도 끓이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 한 잔 주려는 건지 자기 혼자 마시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가게를 나왔어요. 태수는 끝까지 나오지 않더군요. 이것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돈을 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걱정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두 아들에게서 실망한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 지연이를 찾아갔습니다. 지연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에요. 원룸에서 남편 성훈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둘 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죠. 지연이가 사는 곳은 지하철역에서도 꽤 걸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오래된 빌라촌 사이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니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지연아,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지연이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놨더군요. 신혼집답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훈이는 어디 있니? 아르바이트 나갔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는 물을 따라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사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지연이는 바로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응,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수술이요? 큰 수술인가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오빠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죠.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 그런데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그 순간 지연이의 눈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오빠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갔다 왔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적금 통장이라도 쓰세요. 통장을 보니 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모은 소중한 돈이겠죠. 지연아, 이 돈은 너희가 모은 거 아니니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니? 괜찮아요. 돈은 또 모으면 되는데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장 검사부터라도 받으셔야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훈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가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성훈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도 아르바이트를 더 해서라도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정말로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진짜 마음은 여기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진심만큼은 가득한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와 성훈이의 진심 앞에서 거짓말을 유지하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결심했어요. 얘들아,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어머니? 지연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픈 거 아니다. 거짓말이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봐. 저는 서류 봉투에서 재개발 보상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개발 보상 계약서다. 북촌 집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 118억 원이야. 지연이와 성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바라봤어요. 118억이요. 정말이에요? 응. 그런데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가난한 어머니일 때와 부자 어머니일 때 누가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알고 싶어서.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그런 시험은 너무해요. 저희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정말 걱정했는데. 미안하다, 지연아. 하지만 너희 마음은 확실히 알겠더라. 성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누가 올라오나?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어보니 도현이와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 두 사람은 숨이 찬 채로 들어왔어요. 아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신 거예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118억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태수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전의 냉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맞다. 118억이다. 순간 두 아들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도현이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팔을 잡았어요. 아까 10만 원 주고 쫓아내듯 했던 그 사람이 낫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분당으로 이사 오세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어머니 모시겠어요. 야, 형아. 내가 둘째지만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지. 태수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뭔 소리야? 장남인 내가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이면 다야? 아까 어머니가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임대료 때문에 어렵다며 아예 피했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퉜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릴게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매일 안부라도 여쭤볼게요. 지연이가 참다 못해 나섰어요.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연아, 넌 빠져. 시집간 딸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도현이가 매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 모시는 건 아들들이 해야 하는 거야.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오빠들,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셔야 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프다니까 외면했으면서 지금 와서 뭘 모신다는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야, 지연아. 우리도 형편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그래, 너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이야? 두 아들은 오히려 지연이를 비웃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시 제 걱정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그만해라, 다들. 제가 크게 소리쳤지만 아들들은 계속 다퉜어요. 어머니, 저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제가 모시겠어요. 너희 둘 다 가만히 있어. 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제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이의 차가운 반응, 태수의 회피, 그리고 지연이와 성훈이의 따뜻한 마음까지요. 이제 누가 진짜 자식인지 알겠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돈은 지연이와 성훈이에게 모두 준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도현이와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두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어머니를 버렸어. 부자 어머니만 원했지. 그건 자식이 아니다. 도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10만 원 주고 쫓아낸 게 어려워서였어. 태수도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이제라도 잘할게요. 이제라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계셔 주세요. 성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돈보다는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새삼 느꼈어요. 지연아, 성훈아, 너희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구나. 도현이와 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그만 가거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앞으로는. 됐다. 이미 늦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느낀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도현이와 태수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은 건 저와 지연이, 성훈이뿐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오히려 시원하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이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함께 살자. 어머니.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18억이라는 큰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게는 그런 진짜 사랑을 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연이와 성훈이와 함께 북촌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118억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의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도현이와 태수는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와 성훈이는 여전히 제게 그 큰 돈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이 아이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돈보다 값진 건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18억의 시험은 끝났고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